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비린내 제거 용도로도 사용되죠. 심지어 생강만을 편으로 만들어 간식으로 먹고 차로도 마십니다. 한약재로도 매우 흔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생강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기보감에서는 미처 몰랐던 생강의 주의사항과 함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고서들을 통해서 들춰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도홍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생강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혜를 줄이며 심기를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강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명을 통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도홍경이 잘 모르고 한 말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공자의 삶을 기록한 논어 향당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온문과 함께 집주를 이어서 해석해보면 공자는 시장에서 산 술과 포를 먹지 않으셨다. 또한 생강을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생강은 신명을 통하게 하고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한다. 그러므로 거두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다. 적당하게 하고 그치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생강을 다식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을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미화될 수도 있으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생강은 적당량에서는 정신을 통하게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 집중에 방해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논어의 내용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다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 기편에는 주단계의 말을 인용하면서 생강은 기를 흐트러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생강은 기를 수렴하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뭉치고 답답한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정신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식료본초에도 생강을 많이 먹으면 총명함을 떨어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정신수양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오신채를 먹지 않는데 여기에 생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생강은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집에는 생강은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밤에 먹지 않아야 하니 밤에는 기가 수렴되는 법인데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꿀과 함께 생강즙을 섞어서 졸인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방 또한 밤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 사이에 진정되어야 할 기가 상기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감본초에는 속담에 저녁에 침상에 오를 때는 물을 먹고 아침에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생강을 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 대개 저녁에 물을 먹으면 술과 음식이 막힌 것을 소화시켜주고 새벽에 생강을 먹으면 입맛을 돋우고 풍안을 막으며 더러운 기운을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생강을 굳이 저녁이 아닌 아침에 먹으라는 이유에는 밤 사이의 기운을 차분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생강은 눈병이나 치질, 종기 등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즌은 생강을 오랫동안 먹으면 열이 쌓여 눈병을 앓게 된다. 내가 누차 시험을 해봤는데 틀림이 없었다. 무릇 치질을 앓는 자들이 많이들 생강을 먹고 또한 겸하여 술을 마시면 즉시 빠르게 재발한다. 옹창을 앓는 자가 다식하면 악육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급성 염증성 질환, 발열성 질환, 열성 체질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등의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열을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염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증이나 냉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열증에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썩으면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랑강불람미라고 해서 생강은 썩어도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자칫 썩은 생강을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아주 극소량의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프롤은 원래 몇몇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성분인데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에 보면 사프롤은 EP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사프롤은 신선한 상태일 경우 미량이지만 썩으면 늘어납니다. 사프롤은 휘발성이 강해 썩은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썩은 생강은 버려야 합니다. 생강은 썩으면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P1으로 인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작용해 간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생강뿐 아니라 땅콩이나 아몬드 등도 곰팡이가 피면 쉽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생강은 썩은 부위를 도려낸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프롤이나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멀쩡하게 보이는 생강에 골고루 퍼집니다. 어쨌든 썩은 생강은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효능만 있을 줄 알았던 생강이 의외로 주의사항과 부작용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이들 당황스럽겠지만 효능이 좋을수록 부작용도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나만 몰랐던 생강의 효능을 주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에 생강이 있다면 소중하게 잘 보관해 두길 바랍니다. 생강은 효능과 부작용 모두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식재료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식이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